번째 사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분은요, 사실 일주일 전에 좀 나왔던 사연이기 때문에 지금 홍콩 시위 관련된 사연입니다. 지금 현재는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지만 홍콩 시위에 관련된 사연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금 사연을 쓰려니 두서가 없는데 일단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ELS에 가입을 했는데 홍콩 항생지수랑 연계되어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도무지 어려워서 알지는 못하지만 이 항생지수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콩 시위 사태가 더 악화되면서 지수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이 사실 홍콩 시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를 합니다만 이 시위대가 과격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저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홍콩 시위는 그만했으면 좋겠지만 이 홍콩 시민들이 왜 이렇게 시위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집회나 시위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이 자유일까요? 당연히 폭력을 쓰면 불법이겠지만 홍콩을 보면 경찰이 오히려 폭력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친중파 시위대가 억지로 과격 시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폭력을 쓴다고도 합니다. 이 경찰도 저항하지 않는데 시민들을 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지난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때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폭력 시위할 때는 경찰들이 좀 가만히 있기도 하던데요. 이 시위나 집회를 할 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합법일까요? 정확한 기준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홍콩 시위 사태가 더 심해지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도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앞으로 홍콩 시위 사태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나 미국의 주식시장 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이렇게 상당히 똑똑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좀 궁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위나 집회는 어떻게 하는지 절차도 좀 궁금했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법인 것인지 좀 아마 우리 대국민의 이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또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작년에 화력발전소를 점검을 하다가 이제 사고로 숨진 이 비정규직 노동자죠. 고 김용균 씨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려다가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이를 굉장히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 제지한 것이 합법인지 저는 사실 불법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강성신 변호사님께서 이 궁금증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명확한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 기준을 되게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그 토겐스탁 시청자 중에서 네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이슈에도 네.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네, 사실에 그렇죠. 좀 네. 놀랐습니다. 일단은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규율할 수 있는 상세한 네. 법률이고 이 이전에 우리나라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이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21조 1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갑자기 뭐 법률 채널이 된 것 같지만 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를 맞습니다. 모든 국민은 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부당한 어떤 국가적 압력으로 인해서 네네. 국민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를 막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이런. 근데 이제 헌법 제37조 2항에 보면은 네. 무제한적으로 인정을 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서만 네네. 이제 법률로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네네. 그런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고 이에 따라야지만 적법한 시위가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무조건 내가 어디 광화문 광장에 나가가지고 꽹가리 치면서 뭐 하면 다 네.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1인 시, 1인 시 이런 걸 많이 네네.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근데 혼자 하는 거는 집회가 아니에요. 아. 그럼 뭔가요? 혼자? 군 집회가 돼. 그냥 운동이에요.
혼자 하는 운동. 거는 운동이라고. 혼자 네. 하는 거는 아. 자유가 아니 그 보장이 자유에 보장이 되죠. 보장이 돼요. 혼자 근데 하는 거. 이제 시위나 집회에 해당을 하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법에 따라야 돼요.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뭐 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개최하기 전에 720에서 48시간 이전에 신고를 해야 될 신고 네. 의무가 있고요. 이거는 신고 이제 허가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신고만 신고를 하면 적법하게 네네. 했으면은 그 행정청에서는 또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할 경찰청에서는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폭력적 집회는 이제 무조건 불법이라고 네네.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뭐 예를 들면 상대적 금지 기간을 또 설정을 하고 있고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같은 경우에도 네네. 상대적 금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규제책들을 법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반하지 않는 시위 및 집회여야지만 네네.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김용균 씨 분향소 쟁점을 또 여쭤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회 및 시위가 적법한가 아닌가 이전에 사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제재가 더 쟁점이 된 거예요. 이거는 네. 이제 서울시에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광화문에 분향소를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설치한 그 구조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단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네. 철거를 촉구한 그런 사건입니다. 하긴 예전에 그 말고 뭐 우리 무슨 당에서도 그 불법 신호 했다가 그것도 네. 철거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같은 게 매번 있는 일이에요. 매번 있네. 나가 보시면 매번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이 스마트한 우리 사연자께서 지금 봤을 때 경찰도 저항하지 않는데 시민들을 때리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라고도 물어봤거든요. 당연하죠.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될까요? 아니, 저항을 하지 이거는 않았는데 저항을 해도 때리면 안 돼요. 저항을 해도 때리면 안 되는데 근데 막 영상 보면 막 때리던데 막. 정당방위로서는 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아, 만약에 경찰이에요. 네네. 경찰인데 시위를 막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업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으로서. 네네. 근데 진짜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아, 그 자리에 시위 현장에서 네네. 막 무슨 어떤 흉기를 들고 나를 정말 때리려고 그렇죠. 했는데 네. 그 경우에는 정당하고 상당한 방위 수단을 써서 방위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폭행이 될 수도 있는 아. 그런 거는 용인이 될 수 있지만 네. 당연히 어떻게 가만히 있는 시위대를 때릴 수 있는 거 뭐 말도 안 되죠. 아, 근데 저는 이제 홍콩 시위 오면서 네. 그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경찰 그냥 학생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경찰이 그냥 총을 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뭐 네. 일단은 우리나라 법상은 아예 말도 안 되는 네. 제가 볼 거고. 때 제가 알기로는 또 강성희 변호사님이 또 홍콩에 오래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 홍콩 정말요? 제가 네. 홍콩에 이제 몇 년 살았는데 오. 사실 저도 매번 놀라요. 그러니까 홍콩이 네. 사실 치안이 좋다고 하면 좋지만 또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거의 제일 심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서 아. 정말 금융 중심가로 가면은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한데 그 뒤로 가면은 이제 홍콩 느와르 영화에 그런 풍경이 아. 나와요. 굉장히 이면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안이 잘 돼 있는 그런 어떤 부촌에 네네. 가면은 네네.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금융의 이제 중심이다라고만 저는 그렇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네. 보면 우리 그 느와르 영화의 중심이기도 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또 치안이 안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번 어떤 폭력 시위 뭐 이런 거 혹은 뭐 폭력 진압 이런 거를 보면서 아 굉장히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개입을 네.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때리면 안 된다. 네.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나라에서는 좀 있을 수 없는 지나갈 때 일이다. 네. 당연히 맞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정경 출신인데 아.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네. 막 시위 막으면서 절대로 먼저 상당히 해당 무조건 사항이 방어행위예요. 어. 무조건 방어행위. 방어. 강 변호사님이 네네. 이렇게 해당 사항이 많네요. 이거에 대해 홍콩에서 네. 많이 오래 사셨고 네. 정경이시도 하셨고. 네, 대단합니다. 네, 지금 이제 김부스타님, 네. 그러면 좀 우리가 이제 홍콩 시위 사태가 좀 더 격화되면 우리 사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경제가 좀 어떤 식으로 타격이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좀 지금까지 사실 봤을 때 홍콩 시위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있긴 하지만 이 사실 글로벌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좀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홍콩 시위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이 이제 네. 녹화 날이라 11월 네. 20일인데 어제죠. 저 어제 방송하면서 제가 속보를 얘기 드렸어요. 네네. 예, 이공대가 점점 홍콩 시대 이공대 지금 몰려있던 홍콩 시대 분들이 점점 잡혀가고 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제가 방송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이공대 다 접수했죠. 이제 네, 접수했고 맞습니다. 결국 이제 시대가 결국 이제 이제 결국은 다 체포되고 된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제 영향을 안 미치냐 엄청나게 미쳤어요. 간밤에 미국에서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만장일치로. 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버렸는데 그럼 이제 홍콩 인권법이 통과시켜 되면 중국은 이제 뭐라 생각하냐? 중국은 이제 홍콩 자체가 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네. 중요한 도시인데 네. 홍콩 시위가 이제 결국 지금 이렇게 되면 미국이 내정 간섭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 반발할 거고 그동안에 미중 무역 협상이 그동안 어떻게든 좀 잘 되려고 했던 네, 게 맞아요. 상당히 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 급락했어요. 그것 때문에. 네. 오늘 11월 20일 날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 급락한 이유가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버린 바람에 네.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홍콩 인권법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미국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중국은 기분 나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사상을 상당히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여기서 하나 더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사인을 해야 이제 그 법이 이제 완전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사인을 할까 네. 안 할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근데 상하원에서 모두 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걸 사인 안 한다? 그러면 또 미국 네. 측에서는 좀 자유당한 네. 일이죠. 네. 이거는. 그래서 그렇다고 사인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다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이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위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인을 안 할 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아. 사인을 안 해버리면은 이제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중국은 좋아하겠죠. 네. 트럼프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대선이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인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 자금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중요한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원래 사중전회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네. 이제 홍콩 통제권을 강화하는 뭔가 법안을 내세울 것 네. 같은 보여지고요. 그리고 홍콩이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총선을 연기하냐 마느냐. 근데 홍콩 시대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시국면 마무리 국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근데 홍콩 총선을 구의원 선거인데요. 이 선거를 연기해 버리면 아마 다시 또 들고 일어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총선을 하면 중국 정부가 불리해요. 네. 시대 쪽이 여론이 더 많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홍콩 행정장관 선거도 있고 해서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계속 네.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위안화 환율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위안화 네. 환율과 함께 홍콩 항생 시장을 볼 필요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항생 지수를 차트에 올려놨는데요. 반등하고 있거든요. 반등하고 네. 있는데 오늘 다시 항생 지수가 밀렸던 네. 이유는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중국이 그렇죠. 또 뭔가 네. 세게 나올 것 같고 세게 나오면 또 세게 나온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거 연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홍콩 시위에 또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네. 또. 근데 이 상황이 또 벌어질 가능성 때문에 또 약간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생 지수 약간 저점 바닥 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상방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 사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 네. 홍콩 증시는 다시 또 상방으로 잡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홍콩 항생 지수까지 알아봤고요. 자, 오늘 같이 좀 진행해 주셨던 우리 강성진 변호사님과 김본스타님의 이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스타님들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좀 한 주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증시 이슈와 수익 나는 투자 아이디어 원하신다면요. 너튜브 그리고 노란톡 메신저로 우리 톡앤스타 같이 검색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이 가족들과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썰톡이라는 코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